반갑습니다. 문현석 교우입니다. 남북 통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염원이자 화두이자 숙제일 것입니다. 특히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주변의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신개벽 포럼에서는 평화의 길을 근본적으로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반아이고요. 네. 교육철학가이고 그리고 감성치유사 그리고 생명모성의 길 안내자입니다. 저는 3대째 통일운동가이고 외할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이제 4대째인 저희 아들, 딸도 조국 통일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화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했고 또 이민 나가기 1964년에 이민을 나갔는데 그때 직전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일찍부터 접해서 저는 국제사회에 나갔듯이 다종교 사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육으로 하면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처음에는 브라질, 캐나다에 이민 가서 토론토 대학에서 철학으로 학사하고 동양학을 동시에 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으로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 철학으로 박사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생명모성 을 연구하고 그거를 나누고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랜 이민 생활을 하셨을 텐데도 한국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박사님께서는. 잘한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 이름이 김성권이고요. 네. 뭐 흔히 이제 제가 정치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네. 뭐 사람들은 저를 국회의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절반의 인생은 주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 있었고 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정치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인데 이 두 분야를 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인생을 보냈는데 그래도 그 하나의 그 중심 테마는 늘 평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에서도 제가 종교학을 공부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네. 그거를 마치고는 또 이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네.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금도 그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산하에 그 서울 평화교육센터에 거기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이게 팔자가 세서 그런 건지 좋아서 그런 건지 이제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도 저는 늘 이제 여야 진보 보수끼리 좀 네. 대화하자는 그런 운동을 쭉 펴왔었어요. 그래서 종교 평화하고 정치 평화. 그 안에는 이제 남북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좀 이제 정치를 조금 쉬고 있는데 지금은 그 원광대학에서는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네. 또 용인대학에서는 또 통일 관련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종교 문제하고 정치 문제 또 통일 문제 네. 이것이 서로 어떻게 좀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제 인생 경험에 좀 바탕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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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개만 들었는데도요, 두 분의 활동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참 어려운 두 분인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질문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면 마주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만나셨을 때 첫인상이랄까요? 아니면 같이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2015년에 네. Women Cross DMZ라고 국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30명이 평양에서 거기 5,000명 여성들하고 행진을 했고 개성에서 2,000명 여성들하고 행진을 네. 했고 그거를 조직하기 위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네. 왜냐하면 DMZ를 건너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전할 거라고 안전할지 네. 못할 거라고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허가 안 해주고 유엔사에 안 해주고 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국제조직위원으로 단 하나 국내에서 했어요. 그것을 조직하려고 애를 쓸 때에 여러모로 뚫다가 드디어 우리 김성근 의원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원불교 교도라는 말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놓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때 사실은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하고 관련된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좀 제가 관여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근데 저는 아마 김바람 선생님이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그때 아마 제가 원광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일 겁니다. 네. 그때 원광대학교 부총장이신 김팔곤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그 에미사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어떤 국제적인 영성 운동인데 종교 평화 운동 하는 사람들이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그 좋은 영성 단체다 하는 걸 네. 저한테 소개하면서 캐나다 이민간 원불교 교도인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김반환 선생님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 2015년 만났을 때 제가 사실 낯설 줄 알았어요. 그때 네. 내가 알았던 그분인데 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성적이시고 네. 뭐 나이는 드셨지만 계속 아름다우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평화통일운동 하면 정치적인 이념 혹은 제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도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해도 한민족평화통일연대 그리고 생명모성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일을 하게 된 어떤 사명 혹은 계기랄까요?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운동을 하게 된 것이 네. 저희 어머니가 네. 1974년도에 평양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산되었던 이산가족으로서 저희는 이민간 이산가족이에요. 저희 외조부님께서 1949년 6월 25일 날 평양에서 있었던 조국 건설 결성대회에 참석하러 가셔서 네. 그 후로 거기 쭉 남으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분단을 통해 가서 완전히 갈라져서 근 30년간을 못 만났어요. 네. 근데 7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카나다로 이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쪽 그 친북 신문을 통해 갖고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평양 가셔서 3박 4일을 함께 보내면서 외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는 영세 중립 평화 통일로 가야 한다 네.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오셨어요. 그때 그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은 그 자격은 할아버지가 조국 전선에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연고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부터는 통일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갖고 이제 저한테 제가 물려받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하고 있는 단체 이름을 한민족평화통일연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 법인은 사실 그 미국에 이제 저를 초청한 그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이제 1996년에 그 미국 해군성에 네.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저를 그때 이제 초청해서 제가 미국을 건너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분이 우리 한국에 필요한 그 북한 관련 정보를 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우리 그 국군 무관한테 네. 전달한 게 이제 미국 그 FBI 네. 거기한테 이제 걸려갖고 이제 스파이 혐의로 네. 기소가 되죠. 네. 그때 그 사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렇게 갖고 이제 뭐 사건이 결국 이제 종료는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주위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사건이 오래 끊이다 보니까 법인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한민족 평화통일연대예요. 네. 지금은 이름을 그냥 평화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은 그 로버트 킴 사건도 사실은 분단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분단된 것도 억울하지만 그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특히 영상 정보는 거의 미국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동포인데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군사적인 동맹 관계인 미국한테 이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하여튼 이 우리 한민족의 문제, 그 통일의 문제. 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인 이름도 네. 한민족 평화통일연대다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요즘 그 민족이라는 문제도 빼고 통일이라고 뺀 것은 그렇군요. 또 좀 사연이 있어요. 그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민족과 통일이라는 문제까지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인 평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평화라고 붙였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에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로버트 김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가족의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큰 이제 형님 되시죠. 네, 네네네. 근데 뭐 저희 형님은 무슨 그냥 업무 중에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했던 사건이 뭐 이상한 스파이 사건, 그러니까 오해받았을 때 그 어머님이 오해받았듯이 저희 형님도 그렇게 좀 오해를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분단사에 이런 통일과 관련돼서 오해받고 고통받은 가족들, 개인들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고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의 영향을 무엇보다 크게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가족 연결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분단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잘 살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우리 외할아버지가 북으로 가셔서 도대체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가셨는가, 그리고 거기 가셔서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하셨는가,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정보를 하나 받으면 그거 갖고 불충분하고 둘 받으면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역시 모든 일은 역시나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런 면이 있죠. 네.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 저희가 좀 기억하고 함께 동참해야 할 만한 좀 활동들, 아까 MSRE 운동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활동들을 한두 가지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MSRE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 교육, 영성 훈련, 그것을 MSRE에서 1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MSRE라고 하면은 조직되지 않은 단체로서 한 몸체라고, 세계적으로 한 몸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교가 핵심에 가지고 있는 영성, 그것을 그 정수만을 뽑아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그 성스러운 자기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나는 하늘에서 이 별에, 지구별에 내려와 가지고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하고 왔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네. 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 후에 저희 가족사 그리고 한국 사회 그 이민 가서 한국 그 교민 사회들을 들여다보면은 공통된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와 맞물리는 것이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부장제에서 그 물려받은 병폐들 그것이 여성, 남성,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제들 모두한테 와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철학 석사, 철학 박사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성의 몇 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가슴의 상처 때문에 감성이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성은 어떨 때는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차라리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성 치유라는 것이 인성교육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자신의 감성 치유로 먼저 들어갔고 그 후에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의 치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깔려있는 문제의 뿌리에는 어머니의 상처, 모성의 상처, 대대로 물려오는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데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고 등등.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생명모성, 그것은 교육 철학이자 감성치유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통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장된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금 방금 김바나 박사님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직함이 여러 개거든요. 네. 아까 뭐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그 서울 평화교육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 종단이 같이 하는 평화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단법인 평화 거기에 이제 또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요즘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제가 지금 강남의 지역구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청소년들 인성교육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교육하고 통일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자님 문구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담론이지만 뭐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유엔 사무총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큰 정치적 담론도 실제로는 우리의 그 씨앗 같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 때에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통일과 그 평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통일이라는 큰 이슈에는 뭐 정치인들이나 뭐 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또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교육 내지는 이제 그 영성을 담당하는 종교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마침 또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쉬고 있는 기간은 일단은 뭐 주로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만은 뭐 성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이제 김만환 선생님이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뭐 인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통한 뭐라 그럴까 긴 호흡으로 통일운동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영성적인 운동부터 인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우리 마음이 먼저 통일이 되어야만 어떤 통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들리는데요. 네. 우리 김 박사님 그 생명 모성 운동이 개인의 감성 또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부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개인의 치유가 세계 평화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들이 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네. 이제 히틀러 시대에 그 큰 홀로코스트 악을 자아낸 내막을 보면은 정말 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됐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느 조직체나 어느 이념에 따르는 것보다 가장 개개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건설적인 것, 무슨 누가 강렬한 리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나와갖고 이끌고 가더라도 네. 그 사람 따라가다가 틀리는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각 가정에 가정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도장. 가정도장. 네.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 특히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갖는 인간관계이고 그리고 신하고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상처 입은 어머니들은 참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피해를 자식들한테, 가정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끼친다고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면 곧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렌드가 유행이 이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하면서 쫙 교육을 시키면 어머니들은 그냥 열심히 네. 막 치맛바람까지 해가면서 기러기 아빠 만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냥 가정을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네. 근데 한참 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 아니었다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결핍성이 느껴지고 결핍을 느낀다는 거는 상처에서 네.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의 충족한 삶, 그 원만하고 충족한 삶을 어머니가 살지 못하면은 또 남편하고 관계에서 행복한 그렇죠.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살지 못하면은 네. 기대치가 전부 자식한테로 가고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다 걸게 되고 그러면서 자식을 못 살게 굴고 쪼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밀고 가고 그것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원만한 그러한 관계를 자식하고 가질 수 있고 가정에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특히 자식이 느낄 때 정말 우리 어머니는 훌륭하셔, 존경스러워, 나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DNA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는 쉽게 따라가요. 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속에 상처가 있을 때는 자기의 지성을, IQ를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해서 첫째로 자기의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허전함을 자식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온전함을 자기 속에서 발동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생명모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 생명 자체가
생명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명모성이라는 것은 여성, 남성, 남녀노소, 아이들까지도 전부 속에 있는 것이고 네. 단지 그것을 발동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발동시키는가? 그것은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실체, 그것을 인식하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상처 치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명모성 감성 치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책을 최근에 출간했고요. 네. 나는 엄마에게 왜 화가 날까 네. 하는 그런 책을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것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평화운동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우리 한반도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책 이야기 해주셨는데 책 소개도 잠깐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그 책의 그 키워드들은 감성줄, 감성탯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소로운 단어일 텐데 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고 태어나면은 탯줄이 있잖아요. 네. 그 탯줄을 잘라줌으로 하여서 아기가 자기의 독립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감성적으로도 태아와 어머니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떠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감성 탯줄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감정줄이 사람들을 엮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쪼이고 있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관계에서 감정줄로 얽혀지고 쪼여지고 있는 그 관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그 비슷한 패턴을 계속 그렇죠. 네. 되풀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성 탯줄이 무엇인가, 감성줄이 무엇인가, 이것이 일으키는 그 악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것을 풀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네. 벌써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그거를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읽으면 그렇지, 그래, 이게 이거지, 이렇게 이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냥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것들이 설명이 되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위스덤 하우스라고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됐고 25일 날은 마포 도서관에서 네. 대강당에서 북토크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말로 된 책인가요? 영어로 된 책인가요? 한글로. 한글로요? 그러면. 예. 네. 저도 박사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저도 어릴 적 가졌던 애정에 대한 결핍을 예. 다른 누군가에게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한 부분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한글로 쓰여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중국에도 아주 그냥 널리 퍼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조만간에 이것이 중국어와 일본어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걸 들으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인성교육 담당 교사하고 네.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평화교육은 인성교육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네. 자기가 오랫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최고의 인성교육 선생님은 어머니더라.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인성교육 선생님 찾으려고 네. 그거 할 것 없이 어머니가 하여튼 제대로만 잘하면은 그 아이의 인성은 그 훌륭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럼 어머니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을 유대인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 민족은 보니까 유대 민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버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유대 가정에서 유대 아이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유대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그 아버지의 피를 받는 것보다도
그 어머니가 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유대 민족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결정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 화폐에 보면요. 네.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있잖아요. 네.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사임당이 어머니의 아주 상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 우리 한민족도 어머니를 세종대왕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원불교의 교리 중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 중에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또 김성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인성교육에 오랫동안 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세계 평화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뭐 그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네. 얘기는 했지만, 공자님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어진일자 네.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교육의 출발이고 그 출발은 집에서 그 효, 네. 부모님에 대한 이제 그 보분의 도리로서 하는 효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는 대체로 뭐 효를 얘기하든지 인성교육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인적인 차원 내지는 조금 넓혀서 이제 가정적인 그렇죠. 네. 차원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의 평화까지 네.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까 제가 우리 김반환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좀 머리에 스치는 것이 그 모성치유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또 엄마가 또 상처받은 거.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민족 전체가 역사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네. 그 저는 이 분단의 문제, 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하고 일본, 중국하고 갈등을 겪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교적인 이슈고 국제정치적인 이슈겠지만 그 밑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무의식 내지는 의식 속에 흐르는 네. 깊은 상처가 있다. 집단적인 상처가 예. 있다. 네. 이거를 치유해야지만 우리 남북이 화해할 수 있고 또 한국과 일본, 중국이 화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북한을 비난하고 일본을 비난하고 혹은 뭐 미국을 비난하고 이것도 이제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 전에 그 정산계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정산 선생님이 그 해원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푼단 말이에요. 거죠, 예. 해원 상생이라는 말을 할 텐데 우리가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으로 가려면은 해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해원은 지금처럼 이제 어머니하고 자식 간의 해원도 있고, 뭐 인간관계에서 해원도 있지만 보다 크게는 우리 민족끼리 예를 들어서 뭐 양반 계급과 뭐 피지배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일본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 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이런 그 집단적인 관계에 있어서 해원 이것도 사실은 다 같이 연계된 문제가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그 치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치유하고 이 집단 내지는 사회 전체적인 치유하고 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같이 가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영성 운동이 곧 통일 운동이다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6.25 전쟁이 네. 이 한인을 품고 있는 혼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런 아주 그 어떤 원한이, 차원에서 네, 원한이.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람의 무의식층에서는 네. 무엇이 무엇을 자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오래 묵은 한들은
개개인의 속에서 민족 속에서 계속 밑에서 끓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 남남 갈등을 얘기할 때 네. 보수 진보 그거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이 힘든 그러한 관계다. 또 제주도의 4.3 사건, 그 좌파 우파, 우리 여순 사건 뭐 무슨 많죠. 사건, 네. 예, 그런 거 정말 거기에는 들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희망 없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얘기 한참 듣다 보면 나도 어깨가 축 처지고 희망 없어지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어머니들은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 힘을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어머니들은 무엇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해낼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한반도에 한국에 안전과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원한의 그 혼들의 충돌이 있다 하면은 우리 그거 뭔가 해봐야지. 저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힘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니가 자식 넷을 데리고 혼자서 나라를 몇 번을 바꿨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힘이라는 거는 대단하거든요.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힘이라는 거, 어머니의 각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희망을 걸고 있어요. 단지 이거를 해야 된다 하고 안내를 가장 중요한 거를 한국 어머니들한테 각성을 시켜주기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렛츠 고. 촛불 좋아, 횃불 좋아. 다 들고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명모성을 얘기할 때 그거 자체는 남성, 여성 모두 안에 있는 근원성인데 제일 먼저 어머니를 놓고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회원하고 우리 상생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말씀드리니까 우리 한국이 통일 안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동안에 통일운동을 주로 남자들이 했어요. 통일부 장관도 동의해요. 국방부 장관도 남자. 예, 동의해요. 이제는 통일부 국방부 전부 여성으로 예. 바꾸면은 네. 하여튼 뭐 저는 앞으로는 여성이 좀 이 통일운동에 예. 전면에 나서면은 예. 남성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어주세요. 평화를 밀어주세요. 예. 아주 세밀하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아주 세심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이 밀어주는 그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 박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군요. 네. 그 6.25의 그 원인,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원불교 그 선법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6.25가 이제 남북한의 충돌이지만 이 어떤 군사적인 이념적인 충돌인 것도 그 하나의 설명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 조선시대 때 쭉 내려왔던 어떤 그 양반 계급과 또 뭐 상민 계급 뭐 이런 사이에 쌓이고 쌓인 이 원한들 이것이 하여튼 충돌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아까 이제 제가 해원이라는 얘기 했지만 그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좀 뭐 그 영성적인 해석이라서 좀 믿지 않으실 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생명 모성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대자연의 생명작용, 진리의 생명작용이라고 느꼈거든요. 우리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성 운동을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성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종교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은 그 peak experience, 온전한 것에 대한 체험, 온전함의 체험. 예, 온전함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 경우에는 6.25 때 피난 가서 충청북도 입장이라는 곳에 산속으로 피난을 갔는데 어머니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폭탄 떨어지고 그 악이 뭐라 그러나 그런 그 속에서 있다가 벼랑 가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새까만 하늘에 별이 그냥 쏟아질 것 같이 네. 반짝이고 있고, 그리고 낮이 되면은 들판에 꽃들, 또 나물, 그 산나물들, 또 그 야생 동물들이 다니고, 그러한 곳에서 몇 주일을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저는 놀랄만한 이 속에서 그 치유됨과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 생생하게 이 뇌리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비슷한 체험을 또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속에서도 그런 종류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즉시 저는 거기에 네. 반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성운동의 가장 핵심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함, 그것을 내가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 내가 응답을 하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확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순수한 장소에서. 왜냐하면은 그냥 온전함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 하라고 해서 하는 네. 것이 아니고, 속에서 어떠한 무엇이 조합이 되면서 그 생명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로 틀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척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생명모성 워크숍을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온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체험을 모두가 계속 생각하고 자기 속에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쪽으로 안내하는 것, 그것을 중요한 그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원불교에서도 본래 갈마져 있는 본래 마음을 찾고 그렇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을 마음 공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마음 공부와도 결이 같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을 통한 영성운동, 이것이다 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김바나 선생님이 이제 그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이른상 서문에 그 이론의 최선과 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어떤 이제 궁극적인 실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철학적으로는 우주적인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존재가 사실 하나님이고 이론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는 다 영성운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성운동의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은 그런 우주적인 자아, 절대자하고 합이라는 것. 네. 이것이 저는 이제 영성운동이 그 추구하는 그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일운동이라는 것도 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 그런 온전한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우주적 자아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 작은 나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내 몸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직장, 조금 더 크면은 자기 또 민족에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영성운동의 한 과정들이다. 네.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가정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인류 전체 내지는 우주 전체와 이게 하나 되는 것. 아마 우리 한국말에 우리라는 표현이 그 우를 뜻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하고 합하는 것, 이것이 영성운동의 지향점이고,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것도 남쪽은 남쪽대로 내가 사로잡혀 있고. 네. 이게 최고다. 네.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식으로 통일해야 된다. 네.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네. 예. 그래서 그 정산 종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소위 좌파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념의 노예가 돼 있다. 이념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걸 잘 갖다 쓰면 되지. 그냥 그 이념에 사로잡혀 갖고 우리 민족끼리 분열하는 이건 그 앞뒤가 바뀐 거다. 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성운동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겨우 이것이 가정의 평화 또 민족의 평화 또 세계 평화까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까? 말해줘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영성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편안해지죠. 충만해짐을 느끼고 예.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참 네. 궁금합니다. 오늘 신개벽 포럼 정신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평화통일연대 김성곤 이사장님과 생명모성연구소 김반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주관하는 남북 청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남한 출신 청년과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일주일간의 캠프를 마치고 이제 남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북에서 또 탈북하는 이야기,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어지니 남과 북, 남녀노소라고 하는 모든 분별들이 다 사라지고 예. 오직 그냥 사랑 하나로 예. 엮어지는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명모성에 관한 예. 이야기, 예.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근본적인 인류애, 인성에 대한 부분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저도 깊은 공감이 예. 되어집니다. 종교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종교는 정치에 비하면 여성적, 정치는 남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김성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이 여성의 치유의 키를 잡고 있다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네. 예술과 문화를 합성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전파하기를 바라고 네. 교리는 그 안에 이렇게 살짝 담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 천도제예요. 천도제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전파할 만한 것이다. 그 안에 원불교 정신이 알맹이가 들어있고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진짜 새로운 좀 영성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게 2000년 이상 존재한 이유 중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성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종교를 자꾸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한 건데 우리 원불교가 지금 이제 4대 종단을 부릅니다만은 아직도 미미하죠. 그리고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대종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종단이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왜 원불교가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좀 스스로 물으면서 우리 교단 원불교라는 교에 묶이면 안 된다. 네. 그것이 저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또 영성운동의 목표.